네, 재무상담 머니큐 시작하겠습니다. 머니큐는 시청자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가는 코너죠. 자, 여러 가지 궁금한 점들을 의뢰해 주시면 그 사연에 대해서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 키움 SF 플래너와 함께 하나하나 풀어보고 있습니다. 자, 방송 보시는 것도 좋은데요. 보시면서 나 이 점이 조금 더 알고 싶다. 우리 가정 상황엔 어떻게 맞춰볼 수 있을까? 이런 생각 드시면 전화 주시면 되겠습니다. 1800-5881 계속해서 열어두도록 하죠. 자, 오늘 함께할 두 분 먼저 인사 나눠보시길 바랍니다. 키움 SF 플래너의 김창원 지점장님, 청강욱 센터장님 나와 계시네요.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네. 자, 우리 시청자님들 전화 주고 계시는데요. 어떤 사연이 먼저 또 연결돼 있는지 바로 모셔보도록 하죠.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네, 어떤 궁금증 있으셔서 저희에게 연락 주셨는지요? 그 보험을 이제 가지고 있는 상품들이 너무 지출이 많은 것 같기도 하고 이제 방송을 보다 보니까 근데 너무 과하게 나가는 거 아닌가 싶기도 하고 그래서 한번 진단 좀 받아보려고. 보험 쪽에 대해서 불필요한 부분은 좀 다이어트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요. 우리 시청자님 지금 가계 소득 대비 어느 정도가 보험료로 나가시는 거세요? 한 30%는 된 것 같아요. 30% 정도. 지금 각각 어떤 보험에 가입되어 있으신지 그 사항들 좀 저희가 알 수 있을까요? 예. 회사, 그러니까 트리플 종신보험이라고. 네, 그거하고 이제 아이들 어린이 보험, 실비 보험. 가족별로 다 들어가 계신 거세요? 네, 그리고 이제 남편의 종신보험. 네. 종신도. 이런 것들, 자, 지금 자녀분은 어떻게 2명 두고 계신 건지 어떤 상황이세요, 시청자님? 예. 2명이에요. 2명의 자녀를 두고 계시고. 알겠습니다. 일단 지금 보험에 대해서 이렇게 좀 많이 들어가 계신 부분들도 물론 다 경로가 있으셨겠습니다만, 자, 줄일 수 있는 부분이 어딘지 하나 좀 꼼꼼하게 알아보도록 하겠는데요. 자, 4인 가족 보험료가 지금 상당히 많이 나가세요. 30%에 육박한다. 기존에 알려주셨던 적정이 한 7에서 8% 왔다 갔다 하는 그 정도가 적정하다고 말씀을 주셨었는데, 자, 우리 시청자님 이런 가정에 도움을 줄 어떤 그 포인트를 먼저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점장님께 들어볼까요? 어머니, 제 목소리 잘 들리세요? 네, 잘 들려요. 오늘 짧은 시간이지만 그 보험에 대해서 어떻게 가입할지 좀 말씀을 드릴 것이고요. 그리고 방송 끝난 다음에도 저희 그 키움 SF 플래너 전문가들이 우리 어머님께 잘 설명을 드려서 올바른 보장이라든지 투자 설명을 좀 해드릴 것 같습니다. 우선 그 보험을 가입하실 때요. 한 5가지 정도로 좀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첫 번째로는 그 제일 큰 그 위험한 그 리스크가 남편의 사망이에요. 근데 지금 우리 어머님 같은 경우는 남편의 사망보다는 우리 어머님 쪽으로 굉장히 편중돼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가입된 상태 자체가 우리 시청자님 본인께 더. 한 보험료 100만 원 중에서 한 60%를 어머니께서 이제 지금 차지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좀 조정을 하셨으면 좋겠고 남편의 사망 보장을 위해서 이제 정기보험이나 종신보험을 이제 가입하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의료실비보험을 이제 가입하시면 좋은데 지금 의료실비보험을 가입하고 계시더라고요. 그죠, 어머니? 언제 가입하신 거예요? 이거는 한 5년이나 이 정도 된 것 같아요. 5년. 그럼 2009년 정도에 가입하신 건가요? 네. 그러면 2009년도에 가입하신 그 실손 의료비 보험 같은 경우는 전에 방송에서 말씀드렸지만 최고의 상품이거든요. 그래서 1억까지 보장해주고 가장 또 황금 시기 때 가입을 그다음에 30만 원 통원이기 때문에 이 상품은 유지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두 번째는 잘 들으신 것 같아요. 그리고 중대한 질병이 잘 보장이 돼 있는지 즉 암이라든지 뇌혈관 질환, 심혈관 질환 그리고 질병이나 상해로 인해서 일상생활 장애 상태가 됐을 때의 그 보장 그리고 일상생활 배상 책임 같은 그런 보장을 잘 돼 있는지 체크하시면 좀 좋을 것 같고요. 추가적으로 이제 남성분들이 잘 걸리는 질병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성분들이 잘 걸리시는 질병들이 있거든요. 그리고 어린이들이 또 잘 걸리는 질병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따로 가입하지 마시고 의료실비보험에 추가적으로 담보 특약으로 넣게 되면 몇천 원 단위로
또 어떤 거는 굉장히 좋은 그 담보임에도 불구하고 한 500원, 300원짜리 담보도 그래요? 굉장히 좋거든요. 네네. 그래서 그렇게 가입하시면 좋을 것 같고 또 운전하시면 운전자보험을 따로 가입하시는데 그럴 필요 없이 의료실비보험에 운전자 특약을 집어넣으시면 이제 좋을 것 같은데요. 네. 이제 우리 어머니 거를 잠깐 설명 좀 드릴게요. 혹시 네. 어머니께서는 건강이 어떠세요? 그 뭐 아프신 데는 혹시 있으신가요? 아니, 그런 거 없어요. 아, 없으시고요. 그리고 네. 가족력이 혹시 있으신가요? 뭐 질병으로 돌아가신 예, 분들이나 저희, 예, 친정 네. 부모님들이 두 분 다 이제 암이셔가지고. 아, 암으로요? 그러시군요. 예. 어떤 암으로 실례하지만 유방암, 위암, 폐암, 이렇게요. 아, 유방암, 위암, 폐암. 네. 그리고 지금 KDB 트리플 종신보험을 네. 좀 공통적으로 2개를 가입하셨어요. 금액 자체도 네. 지금 여기서 대부분이 발생이 되거든요. 예. 그리고 보험료가. 예. 하나만 가입하셔도 되는데 2개를 꼭 가입하신 이유가 있으신가요? 한 개를 먼저 가입하고, 네네네. 예, 이걸 가입하고, 이제 나중에, 뭐, 제가 가지고 있는 변액연금 보험을, 네. 예, 그걸 이쪽으로 좀 바꿔보면 어떻겠느냐, 상품이 너무 좋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셔갖고, 굳이 예, 그래서 있으신 제가- 상품을 또. 예. 그러면 어머니께서는 그 무배당 트리플 종신보험을 나중에 연금 목적으로 또 사용하실 생각도 가지고 계신 거예요? 예, 그래서 금액을 좀 제가 크게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대부분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이렇게 그 실수를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어머님 그 종신보험으로는요, 연금을 네. 준비하시는 것이 옳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그래요? 똑같은 돈을 내더라도 사망에 대한 리스크 보험료가 굉장히 많이 크기 때문에 연금으로 똑같은 돈을 적립하는 연금보험과 이 종신보험으로 연금을 준비하는 나중에 연금 받는 금액이 굉장히 많이 틀려지거든요. 차라리 연금에 확실할 수 있는 상품으로 가시는 것이 맞다. 그렇죠. 네, 그렇게 이건 하시는 지금 게 약간 좋을 것 성격이 같고요. 다르게 들어가신 거네요. 그리고 이 상품이 사망보장, 건강보장, 노후보장이라는 컨셉으로 팔리고 있는데 웬만한 네. 종신보험은 사망보장과 건강보장과 노후보장이 다 돼 있습니다. 웬만한 종신보험은 이제 납기가 완료됐거나 55세 이후에 60세 이후에 연금으로 전환할 수 있는 특약이 있기 때문에 굳이 KDB 트리플 종신보험만 연금으로 전환하는 기능은 없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이 상품이 이제 공시이율 상품이에요. 지금 한 3%대로 이제 불이가 되는데 3%대로 이제 20년, 30년 뒤에 내가 연금을 받으려면 물가상승률을 해지할 수 없기 때문에 사실 연금 받을 때 굉장히 후회가 되실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전화 잘 해주셨고요. 좀 더 자세한 증권이나 그다음에 약관 같은 걸 저희가 살펴본 다음에 좀 말씀드리겠지만 사실은 KDB에 있는 상품 트리플 종신보험보다는 이게 최저보증률이 1.5%거든요. 연금 전환 시요. 차라리 거기 그 회사 안에 연금 타는 종심이라고 연타종이라는 상품이 있습니다. 그 상품이 2.5%거든요. 차라리 연타종을 좀 들으셨으면 이게 최저보증률이 2.5%거든요. 근데 지금 가입하시고 그 상품은 1.5%이기 때문에 이 1%가 굉장히 크죠. 그래서 차라리 그 설계사분이 연금 타는 종신보험을 좀 설계를 해줬으면 했었는데 이게 좀 잘못 설계한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신한생명 상해보험 있잖아요, 어머니. 네네. 17,000원짜리를 이렇게 따로 가입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이 상해 쪽은 아까 말씀하신 현대해상의 실손 의료비 보험 있잖아요. 네. 거기에 추가적으로 특약으로 집어넣을 수 있습니다. 그걸 전문 용어로 이제 배설하고 하는데요. 이 배설을 통해서 17,000원이 아니라 한 몇천 원으로 추가적으로 특약 집어넣을 수가 있습니다. 이건 그럼 굳이 안 가셔도 되는 신한생명의 상해보험. 그리고 지금 현대해상을 얼마 정도 내고 계신다고 그러셨죠? 현대해상이 한 7만 원 정도요. 7만 원 정도. 네. 그러면 이게 한 2009년도에 가입하셨기 때문에 그때는 이제 30세 이전일 텐데 지금 적립보험료하고 보장보험료를 좀 혹시 알 수 있을까요? 보험료가 한 4만 4천 원 정도 되거든요. 4만 3천 원. 예. 그리고 나머지는 그러면 이제 적립보험료인 것 같아요. 저희들이 자세하게 이제 증권을 봐야 되겠지만 그러면 어머님 같은 경우도 이 의료실손보험을 들으실 때
약 43,000원 정도, 45,000원 정도만 들으셔도 지금과 똑같은 보장을 아마 받을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적립보험료를 좀 많이 내서 지금 7만 원 돈을 내고 계시기 때문에 요 4만 원 돈도 나중에 감액을 통해서 좀 줄일 수가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네. 전체적으로 우리 어머님 같은 경우는 의료실비보험에 추가적으로 필요한 담보를 넣으시고요. 네. 그리고 신협공제 그 44,000원도요. 이게 네. 아마 80세까지밖에 보장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80세 보장. 예. 그렇죠. 네네. 그래서 암이라든지 뭐 여성질환 같은 질병을 네. 이제 네네. 보장을 해주는데 요 신협공제도 뭐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지금 100세에 보장되는 싸고도 좋은 그 화재보험에서 나오는 좋은 상품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요것도 한번 정리하시면 10에서 15만 원 정도면 충분하게 보장을 받으실 수가 있을 것 같으세요. 어머니 같은 연금이나 경우는. 노후 상품을 대비하시고 싶으신 부분은 차라리 그에 맞춘 투자 상품으로 가시는 게 그렇죠, 차라리 그렇죠. 낫다. 네네. 보장성 보험료로는 10만 원대면 충분하다고 보시는 네, 거예요? 맞습니다. 예, 예. 자, 우리 시청자님 일단 연금 노후 측면도 확실하게 보장을 받을 수 있는 그 상품 따로 또 진행을 시켜보겠고요. 일단 상해보험이나 이 신협 쪽의 상품도 포트폴리오 재조정이 필요하겠다. 후에 또 자세하게 어떤 상품 쪽으로 가야 할지도 좀 알아보시길 바랄게요. 자, 우리 남편 되시는 분도 좀 보도록 하죠. 한 20만 원 정도의 지금 보험료가 나가고 계신데 종신 있으시고요. 뭐 종합보험과 건강보험이 있으신데 지금 포트폴리오가 좀 맞습니까? 적절하게 가입이 되셨나요? 네, 일단 뭐 전체적으로 너무 많은 보험료를 내시는 것이 좀 전반적인 문제인 것 같은데 예. 혹시 질문 좀 드릴게요. 네. 네네. 현재 그 가계 소득이 얼마 정도 되시나요? 가계 소득이 한 350 정도요. 350. 이 중에서 네. 남편분께서 버시는 소득은 얼마 정도 되시나요? 남편분이 한 250 정도요. 네, 250. 나머지 100만 원은 우리 의뢰인께서 버시는 돈이시고. 네, 네. 예, 예. 혹시 남편분 건강 상태는 혹시 어떠세요? 어디 아프신 곳이 있으신가요? 따로 아픈 곳은 없는데 이제 네. 혈압 진단을 한번 받아서 혈압약을 복용해요. 그러시군요. 네. 혈압약 복용 중이시고요. 예. 네. 예. 그러면 그 가입하신 상품에 대해 조금 여쭤볼게요. 변행 유니버셜 종신보험, 현재 이 상품이 그 증권을 보시면 네. 주계약이 얼마 정도로 되어 있습니까? 즉, 그 사망보험인데요, 그게. 예, 이게 4천만 원으로 돼 있어요. 네, 4천만 원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네. 네. 그리고 혹시 그 변행 유니버셜 종신보험 내 특약 안에 혹시 뭐 네. 뇌출혈이나 심근경색에 대한 보장도 포함이 되어 있나요? 뭐 11대 질병, 2대 질병이 돼 있거든요. 네, 2대 질병. 네네. 네. 알겠습니다. 11대, 예, 예. 한아름 플러스 종합보험 가입 시점은 혹시 언제이신가요? 이거는 가입한 지가 얼마 안 된 것 같아요. 그러세요. 네. 최근에 한 1, 2년? 아니면 1년 내에 한 가입하셨나요? 그 정도, 1년. 네네. 2012년. 2012년도에 가입하셨군요. 2년 정도 네. 되셔가지고. 예, 예. 네. 보장 금액은 지금과 똑같은 상태일 것 같은데 실비도 물론 포함이 되어 있는 거죠? 실비가 안 되는 것 같은데 아마 실비를 못한 것 같아요. 그 당시에는 고혈압 진단을 이미 받으신 이후였었나요? 예. 그래서 아마 이거는 실비를 제가 뭐 이렇게 좀 필요할 것 같아서 물어봐도 안 된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러셨구나. 예. 그 좀 정확하게 파악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고혈압 진단을 받으셔도 관리를 잘 받고 계시고 일정 네. 기간 이상 안에 포함이 되어 있으시면 실비 가입도 가능하시거든요. 예, 그래서 그 부분은 이제 방송 이후에 좀 안내를 해드리고, 네. 네. 예, 마찬가지로 적립보험료가 전체 그 한아름 플러스 종합보험 내에서 그 좀 차지하는 비중이 좀 있나요? 여기 적립보험료가 네, 한아름 플러스. 예. 여기에 이제 특약이 57,000원이고 적립이 얼마 안 되네요. 몇백 원. 네네. 예, 800원 정도. 그럼 뭐 순수하게 보장 목적으로 들어가 있는 것 같고요. 네네. 예, 그리고 아이들에 대해서 좀 여쭤볼게요. 네. 예. 네. 그 큰아이 이름이 혹시 어떻게 되나요? 11살짜리. 예, 수아요. 네, 수아. 네, 이름 참 네. 이쁩니다. 수아. 네. 네, 그러면 수아하고 또 둘째는 아드님인데 아드님의 네. 이름은 예, 재훈이요. 네, 재훈이. 이름 부르는 게 나을 것 같아서 제가 여쭤봤고요. 그러면 네. 이제 수아하고 재훈이가 둘 다 네. 똑같은
그 형태로 지금 보험에 가입이 돼 있으세요. 같은 회사 상품으로. 그리고 전부 다 지금 그게 보장성 보험인데 네. 이 어린이 보험이 1종인가요? 2종인가요? 증권 그 제목 바로 옆에 적혀 있어요. 1종. 1종 50% 환급. 네. 알겠습니다. 2종은 100% 환급 받는 형태이거든요. 일단은 네. 보장성 보험인데 50% 환급 만기 때에 받는 조건으로 가입이 돼 있으시고 또 실비보험 들어가 있군요. 예. 네. 그럼 전반적으로 조금 진단을 해서 진단한 내용을 말씀을 좀 드릴게요. 네. 일단 남편분께서 지금 가입하신 보험을 좀 보면 현재 소득을 고려할 때에도 남편분의 적정 사망보험금의 크기가 한 1억 5천 정도는 되셔야 되거든요. 근데 아까 우리 수아 어머님께서 말씀하셨지만 한 4천만 원에 불과하기 때문에 그 1억 정도는 추가적으로 좀 그 보장을 개시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또 종신보험을 말씀하시는 거세요? 아니면 다른 경로로 준비가 가능할까요? 지금 사실 종신보험을 넣으면 비용이 또 보험료에 깔립니다. 큰일 납니다. 예, 그래서 현재 상태에서는 변액 종신보험을 좀 감액 완납을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감액 완납을 하시면 지금까지 내신 보험료의 그 비율에 맞게 사망 보장 금액이 그 딱 정해지는 거거든요. 그리고 더 이상 보험료는 내시지 않아도 됩니다. 그리고 혹시나 보장에 부족한 부분이 있으시면 말씀드린 대로 실비보험도 고혈압 외에 또 관리를 잘 하고 계신 상황이면 충분히 가입이 가능하시니까 한 4, 5만 원 선 정도로 보장을 좀 더 튼실하게 가져가시면 될 것 같고요. 정기보험으로 사망보험금을 1억 정도 가져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마 정기보험을 통해서 현재 이 정도 연령이시면 한 60세까지 보장받는 것도 한 5만 원 정도 수준이시면 되시거든요. 자녀가 성장할 때까지. 네. 그러면 충분하겠죠. 아이들이 아직 어리지만 아빠 60세 정도 되면 아이들이 다 성인이 된 이유가 될 테니까. 그렇죠. 그렇게 가져가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아이들은 일단은 이 전문 회사가 아닌 곳에다가 그 상품을 맡기신 것 같아요. 우리가 방송을 통해서 여러 번 말씀을 드린 건데 아이들 보장과 관련해서는 사실 손해보험사에서 보장해주는 영역이 훨씬 더 크고 또 디테일한 부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근데 지금 가입하신 보험은 다 생명보험이시고 잠깐 설명을 좀 드리자면 한 2가지 정도 이유가 있는데 실손보험이 그 입원 의료비는 똑같습니다. 보장 금액이 5천만 원 현재 그리고 또 통원 의료비도 총 30만 원으로 같게 구성이 되어 있지만 통원 의료비가 생명보험은 외래 진료비는 좀 적고 대신에 치료비가 많이 높아져 있죠. 치료비를 10만 원씩이나 받을 일은 별로 없고 오히려 치료비보다는 그 외래 진찰 비용으로 더 많이 쓰는 게 좋기 때문에 손해보험으로 갈아타시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그렇게 하시면서 필요할까요? 네네 그렇게 하시면서 지금 어린이보험 가입되어 있으신 부분들을 함께 엮어서 들어가시면 그 1인당 한 3만 원 정도 수준으로도 충분히 가능하실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두 아이를 통해서는 6만 원대면 뭐 충분하게 보장을 함께 가져가실 수 있다는 내용인데요. 우리 시청자님 소득 대비 너무 보험료가 많이 나가는 게 아닌가 고민하셨는데 일단 우리 시청자님 종신보험 2가지만 잘 정리를 해서 연금으로 따로 투자를 하셔도 상당 부분의 절약이 되실 것 같고요. 대신 실비의 특약을 또 보장 충분히 누리실 수 있도록 가져가셔야겠죠. 우리 남편 되시는 분도 역시 종신을 이제 감액 완납하시고요. 정기보험으로 사망보험금을 보장받을 수 있게 옮겨가시라라는 조언이 나왔습니다. 저희가 지금 방송 시간 때문에 여기서 마무리 짓는데요. 끝나고 다시 한번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그럼 다음 또 시청자님의 사연 어떤 내용들 올라와 있을까요? 바로 의뢰 내용 만나보실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얼마 전 취업에 성공한 30세 미혼 남성입니다. 결혼은 조금 자리를 잡은 후에 하고 싶어서 3년 뒤쯤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은퇴 준비에 관심이 많은데요. 행복한 노후를 위해서는 하루라도 빨리 준비를 시작하는 게 좋다고들 하더라고요. 저도 미리 준비해서 풍요로운 노년기를 보내고 싶습니다. 주변에서는 변액 상품은 원금 손실을 볼 수도 있으니까 안정적인 상품으로 준비하라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리고 67세인 어머니의 안보험이 없어서 가입을 하려고 하는데 가능한지 좋은 상품이 있으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네, 우리 미혼 남성분이 연락을 주셨는데 상당히 효자신 것 같아요. 이제 부모님의 안보험을 걱정하고 계신데 사실 나이가 드시면 보험에 점점 이제
거절되는 사유들이 많아지잖아요. 때문에 이제 내 나이 정도면 안보험에 가입을 못하는 게 아닌가 이런 궁금증을 가지시던데 자, 시험장님 네네. 연세가 조금 있으세요. 네네. 67세라고 하시는데 지금도 안보험에 들어갈 수가 있나요? 예, 가능합니다. 아, 그래요? 예전에는 65세만 넘어도 이제 보험 가입이 좀 안 됐는데요. 예. 요즘에는 75세까지 안보장을 받을 수 있는 보험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예, 예. 안보험 가입이 가능하시고요. 안보험 들으실 때 몇 가지 이제 주의할 점들이 있는데요. 유방암이라든지 자궁암, 그다음에 전립선암, 뭐 방광암, 네. 대장 점막 내암 같은 그런 암보장이 일반암으로 되어 있는지 아니면 소외암으로 분류되어 있는지 좀 체크할 필요가 있고요. 보통 생명보험회사들은 그런 위와 같은 암들은 소외암으로 이제 분류가 돼서 진단 자금을 몇백만 원밖에 지급을 주지 않거든요. 아, 소외감이 많아질수록 좀 불리한 거네요, 소비자한테. 그렇죠. 그래서 네, 근데 일반적으로 화재보험을 보면 진단 자금이 일반암으로 분류돼서 한 2천만 원 정도가 이제 지급이 됩니다. 그래서 화재보험 상품을 좀 알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네네. 그리고 대장 점막 내암 같은 경우는 7월 1일부터 그러니까 다음 달부터 몇몇 회사들은 소외감으로 이제 분류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7월부터요? 그래서 혹시 안보장을 좀 해드리고 싶은 우리 시청자분들 같은 어머님, 아버님 가입하시길 원하시는 분들은 이번 달 안으로 좀 알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암이 걸렸을 때 납입 면제 기능이 있는지 꼭 확인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납입 면제. 네네. 암이 걸리게 되면 물론 암 보험금도 암 치료비도 많이 그렇죠. 지출이 되지만 그 에너지가 굉장히 많이 쏟아붓는데 또 암 보험료까지 또 낸다 그러면 굉장히 스트레스가 많이 그래서 납입 면제 기능이 있는지 꼭 확인해 주시고요. 그리고 실버 보험 가입하실 때는요. 고혈압이나 당뇨 같은 그런 유병력 가지신 분들도 보험을 가입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안 된다고 알고 계실 텐데. 이제 과거에는 안 됐는데요. 지금은 이제 가입이 되니까요. 네. 고혈압이나 당뇨 가지고 계신 분들도 한번 문의하셔서 자신에게 맞는 보험을 좀 들으셨으면 좋겠고요. 네. 그리고 건강하신 분들은 5% 할인을 해줍니다. 보험료가 줄어들어요? 네, 그래서 그것도 꼼꼼히 체크해 보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네네. 우리 시청자님들 혹시 부모님께서 암보험에 아직 가입이 안 돼 계시다면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일부 암이 소외감으로 전환될 가능성이 지금 7월부터라고 하시니까 그렇죠. 혹시나 생각 있으셨던 분들은 상담도 조금 서둘러 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자, 지금 노후를 벌써 이제 고민을 하세요. 상당히 재무적인 어떤 그림을 착실하게 쌓아가시는 분이신 것 같은데 변액 이야기가 뭐 말이 많으니까 꺼리시는 것 같기도 하고요. 노후 설계 차원에선 어떤 조언을 주시겠어요? 오늘 그 말씀 좀 꼭 좀 드려야겠네요. 예. 방송하면서 주구장창 변액 이야기 하고 있는데 지금도 계속 고민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계시거든요. 네. 사실 이런 방송 한 번 본다고 해서 우리가 소개한 그 금융상품들을 다 이해하고 또 바로 즉시 시행하는 것은 좀 어려움이 있겠죠. 예. 하지만 금융 전문가들이 공통적으로 이야기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귀를 기울이실 필요가 있습니다. 네. 예. 현재 시장 상황이나 제도적인 흐름들을 볼 때에는 은퇴 자금 목적을 위해서는 특히 30살 정도이신 분이면 은퇴 시점이 상당히 멀리 남았기 때문에 공시 이율 상품보다는 변액 상품으로 가입하시는 것이 확실히 맞습니다. 네, 네. 투자 기간이 길수록. 네네. 네. 물론 변액 상품은 중간에 해지하게 되면은 원금도 찾지 못한다. 즉 원금의 손실을 받을 수도 있는 이런 리스크가 조금은 있지만 제가 전에도 몇 번 말씀드렸지만 예를 들어 서울에서 부산까지 이사를 한다고 한다면 차를 타고 쭉 가다가 승차감이 불편해서 대구쯤에서 나 힘드니까 못 가겠다 하고 차를 멈추고 더 이상 진행하지 않는다면 이사 자체를 할 수가 없게 그렇죠. 되는 거죠. 네. 예. 만약에 은퇴 자금 목적이셨으면 은퇴 시점까지 끝까지 유지를 하셔야 됩니다. 예. 그러면 이기는 게임이 될 거고요. 또한 변액은 공시 이율 상품에 비해서는 높은 수수료를 내야 된다라는 좀 부담이 있기도 하거든요. 다달이 내는 돈에서 다 떼가는 사업비 같은 거가 되겠죠. 사업비가 좀 높습니다. 그래서 가입하시고 나서 잘 운용하시지 않고 또 관리를 하지 않게 되면 나중에 결론적으로 좋은 결과를 맞이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전문가의 도움과 관리가 필요한 것이고요. 일예로 추가 납입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시는 것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은 추가 납입이요? 네, 추가 납입 제도에 대해 조금 말씀을 드릴 텐데 만약 변액 유니버셜로 월 50만 원씩을 납입을 하시고 또 수수료가 15%가 빠진다라고 가정한다면
50만 원 중에 수수료가 7만 5천 원이 빠지고 그렇죠. 예, 남는 금액 42만 5천 원만 그 투자 목적으로 운용이 되는 거죠. 회사가 7만 5천 원을 가져가고 그렇죠. 예. 그렇게 되는데 시중에 있는 상품들 중에서는 변형 유니버셜 중에 추가 납입 수수료를 전혀 내지 않는 상품도 있습니다. 만약에 그런 것도 있어요? 그런 상품으로 가입을 하시고 나서 운용을 하시게 되면 월 정기 추가 납입으로 기본 보험료인 50만 원의 2배인 100만 원을 월 정기로 꼬박꼬박 내실 수 있고요. 그럼 보험료가 150만 원이 되는 거죠. 되죠. 그렇게 되면 수수료는 똑같이 7만 5천 원밖에 안 내게 되거든요. 결국 그 부담하는 수수료율 자체가 15%에서 5%로 3분의 1로 줄어들게 되는 거죠. 여기다가 월 정기 추가 납입까지 함께 하게 된다면 그 국내 주식형 펀드의 수수료율에 가까운 2.5%대까지도 떨어질 수 있게 됩니다. 많이 낮아지네요. 네. 그래서 뛰어난 연주가는 바이올린을 탓하지 않을 뿐더러 또 그 평범한 바이올린을 가지고도 명기로 만들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문가의 도움과 관리를 받으시게 된다면 변액 상품으로 은퇴 자금 마련을 위한 최고의 도구로 활용할 수가 있게 되실 겁니다. 네, 변액 상품 많은 궁금증들 있으실 거예요. 계속해서 본인의 상황에 맞춘 상담 가능하니까요. 방송 나가는 동안 1800-5881번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